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23일 기사 세번째 기사 1418년 명령약 16년 사헌부가 이방간 부자에게 죄질 것을 상소하다. 원망은 갚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군부의 원수는 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방간 부자가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향하여 상황을 도모하려고 하다가 군사가 패하여 달아났으니 그 당시에 충신 의사가 모두 방간 부자를 목베어 여러 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상황 전하는 천승이 우애하시어 차마 죽이지는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 지금 19년이나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하셨으니 진시로 마땅히 종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원수를 갚아야 될 것인데 대간이 소를 올려 번갈아 청한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으되 전하께서 상황의 마음을 어기기를 어렵게 여기시고 만세의 의리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고 결단하지 않으시니 온 나라의 신민이 속을 썩이고 이를 갈지 않는 이가 없사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형벌을 밝게 잡으시어 신민의 분함을 통쾌하게 풀어주소서 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서울을 올려 말하기를 전일에 전하의 교지를 삼가 되삼고 또 상황의 명령을 들었사오니 감히 두 전하의 뜻을 어기고 방간과 맹종의 죄에 관해서 여러 번 글을 올려 임금의 들으심을 괴롭혔사오니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방간 부자가 군사를 일으킨 일이 누구를 해치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설령 그 난적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조선의 종사가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일의 아랫바와 같이 지성으로 슬퍼하면서 대의를 진술하여 상황의 마음을 돌이켜서 군부의 원수로 하여금 같이 한 하늘 밑에서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방간 부자의 노비는 집안에서 심부름하는 것을 제하고는 모두 도관의 내 소속시켰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23일 기사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양전을 시위하는 차례 등에 대해 상황께 건의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양전을 시위하는 차례는 내금 내시위 다음에 중의위가 하고 그 다음은 별시위가 할 것입니다. 또 중의위에서 서반직을 받은 자는 모두 본위에 번들게 하고 동반직을 받은 자는 당번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각 본사에 출근하게 할 것이오며 대감과 형조의 결사관은 번드는 일을 하지 말고 오로지 본사에 출근하게 할 것입니다. 고하의 상황이 그 말대로 하게 하였다. 양전은 상황전이고 주상전이며 본위는 중의위를 말한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24일 경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24일 경호 두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24일 경호 세번째 기사 박습이 복주하다. 박습 시몬 심정 강상인 이관 등의 가산을 봉하다. 의금부에서 박습을 신문하여 압슬형을 한 차례 하니 복제하지 않고 두 차례 만에 그제야 말하기를 강상인 이관 시몬이 모두 병사를 나누어 두 곳에 소속시킬 수 없으니 마땅히 한 곳에 합쳐야 될 것이다고 하므로 이 두 서너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군사는 상황전에 아뢰지 않았습니다고 하며 상황이 말하기를 박습은 비록 그 실정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인의 말은 반드시 족인과 봉반에게 전해졌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또 박습을 신문하니 박습이 전대은 김효손을 끌어대어다가 효손이 변석함이 명백하여 박습이 무고하였음을 자백하였다. 효손은 박습의 처형이요 박습의 아들 박의보는 이관의 사위이다. 상인이 또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 이 종무가 수궁했다고 한 것은 무고이다. 그 실상은 종무가 나를 보고 말하기를 군사가 허술하다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새로 나라를 세울 적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복사가 이루어짐에 이명득 등이 상세히 아뢰니 이종무, 성달생, 김효순 등은 숙방하여 보냈다. 처음에 상인이 말하기를 일찍이 영사종, 최윤덕, 조말생, 전흥, 원숙을 보고 병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의건부에 합체한다고 고하였다. 이때 조말생과 전홍이 상인과 대변하기를 청하니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박석, 시몬, 심정, 상인, 이관 등을 가산을 봉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24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사금을 3번으로 나누어 매 1번마다 절제사 1인을 두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24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길제의 자손 중에 재주와 행실이 있는 사람을 아뢰게 하다. 경상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고려의 주석 길제의 자손 중에 재주와 행실이 있는 자를 찾아서 아뢰도록 하였다. 길제는 미조의 벼슬하여 문화주서가 되었다가 관직에 물러나와 선주의 금오산 아래에 살았다. 상황이 일찍이 불러 봉상박사를 삼으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선주는 선산이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2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2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박은 의원 조말생 원숙을 불러 이를 의논하고 술을 주다. 상황이 박은 의원 조말생 원숙을 불러 이를 의논하고 이나에 술을 주었다. 술이 어지간하여 박은과 이원이 아뢰기를 두 전하가 일체이옵신데 험악하고 편협한 간신들이 두 길로 갈라서 이를 깨하오니 이 무리들은 모두 임금의 은혜를 특별히 입었는데도 그 범죄한 바가 이와 같으니 위의 마음이 어찌 믿으시겠나이까. 신등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고 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내가 두 정성의 마음을 아노니 육척의 고아를 부탁할 만하다고 하였다. 이원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옥에 갇히게 되었사온데 사사로 생각하기를 만약에 상인이 그 말을 고집하여 정승이 그 일을 진실로 안다고 하였다면 신이 장차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다시 생각해보건대 전지가 아득하였습니다 하면서 말을 마치다 눈물을 흘리고 오니 상원도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의정의 정상이 딱하였다. 우의정뿐만 아니라 혹시 무함을 당한 사람이 또한 없지는 않은가. 나도 역시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원참이는 이 뜻을 알 것이다 고 하였다. 박은과 이원이 술이 취하여 예의를 잃을까 하여 조말생이 말을 중지시키니 상황이 말하기를 이것이 곧 진정이니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느냐 하고 또 말하기를 원숙이 엄봉사의 관원이 되어 그 직책에 부지런하였으므로 내가 승선을 삼아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고 또 묻기를 그대의 나이 얼마나 되었느냐 어찌 흰머리털이 저렇게 많으냐 하고 또 허지는 기국이고 최부는 순직하였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25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이윽을 어주에 보내어 중국에서 돌아오는 신문을 기다렸다 잡아오게 하다. 판 전이감사 이윽으로 의건부 진무를 삼아 의주에 가서 시몬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잡아오라고 하고 이나에 명령하기를 시몬이 만약 사신과 같이 오거든 시몬에게 병을 핑계하고 짐짓 머물게 하여 비밀리 잡아오되 사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지는 말 것이니 중국 조정에서 우리 부자 사이에 병고가 있는가 잘못할까 염려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25일 신미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소속된 관리를 병조에서 마감하여 선지 받들어 임명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본조에 소속된 여러 관사의 관리와 제조, 별좌 등은 본조에서 마감하여 선지를 받들어 임명하겠습니다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25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강상인 박섭, 이각, 최지지, 성달생의 형량을 정하여 아뢰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형률에 의거하면 강상인, 박섭, 심정, 이관은
모반 대역에 해당되므로 수모자와 종범자를 분간하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하게 될 것이오며 그들의 부자의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고 15세 이하와 첫째 조손 형제 자매는 공신의 집에 주어서 노비를 삼게 할 것이고 이것과 채지지는 상인의 모의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으니 곤장 100대를 치고 3천리 밖으로 귀양 보낼 것이오며 성달생은 제스를 어김이 있사오니 곤장 100대를 치게 할 것입니다 하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5일 신미 6번째 기사 상황이 심정의 이복형 심인봉도 궁에 입직할 수 없음을 지적하다. 상황이 말하기를 심인봉은 곧 심정을 배달한 형이다. 비록 세력이 없더라도 역신의 형으로서 안연히 입직하는 것이 의리에 편안하겠느냐 하니 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곧 신등의 죄입니다 하고 하였다. 상왕이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병권을 내놓지 않은 것은 왕위를 마음에 두고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상을 위하여 무슨 사고가 있을 경우에 후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지친을 이간시키는 것은 여러 소인의 무리로 말미암음이니 어찌 크게 징계하여 뒤 세상을 경계하지 않으리요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6일 임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6일 임신 두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6일 임신 세번째 기사 백관을 모아 강상인을 거열하고 박석과 이관을 목베며 친족들을 귀양 보내다. 상황이 박은 조말생 이명덕 원숭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강상인과 이관은 죄가 중하니 지금 마땅히 죽을 것이요 심정과 박습은 상인에 비하면 죄가 경한 듯하다. 괴수 심온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아직 남겨두었다가 대제시키는 것이었단가. 그렇지 않으면 인심과 천의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대제시키고자 하신다면 상인만 남겨두고 세 사람은 형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심온의 범한 죄는 사실의 증거가 명백하니 어찌 대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겨두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함께 모의하는 자는 수모자와 종범자를 분간하지 않는 법이오니 어찌 사등이 있겠습니까? 하고 하였다. 이에 의금부에 계하기를 옥에서 곤란한 일이 많사오니 속히 형을 집행하기를 청합니다. 하여 명하여 상인은 형률대로 시행하고 박석과 이관 심정은 모두 차명에 처하고 네 사람의 부자는 교형에 면제하여 종을 삼고 이각과 채지지 성달생은 사면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또 계하기를 죄인의 부자는 이미 사하여 형을 당하였으나 마땅히 가산을 정목해야 될 것이오며 이각과 채지지와 성달생은 모두 사면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 말을 따라 이각 등은 모두 장형을 면하고 외방으로 귀양 가게 하니 이각과 채지지가 모두 그 전에 갔던 곳으로 귀양 갔다. 백관을 모아 상인을 거열하고 박석과 이관과 심정을 서교에서 목베었다. 임금이 문묘에 참배하고자 하여 이미 길이를 가렸다가 상인 등이 서행되는 일로서 이를 정지하였다. 상인의 아우 강상신을 영해로 강상례를 무안으로 강상례를 서산으로 강상망을 단양으로 아들 강장생을 영덕으로 귀양 보내고 박섭의 아들 박의손을 남해로 박의보를 광양으로 이관의 아들 이소인을 울산으로 형 이악을 통천으로 귀양 보내어 모두 관노를 삼았다. 또 이관의 숙부 이원접을 평해로 이원강을 장기로 조카 이말한을 거제로 200장을 장흥으로 귀양 보내고 심정의 형중 도생을 옹진으로 심인봉을 해진으로 심징을 동래로 조카 심석준을 나강 안으로 귀양 보내고 심원의 서자 심장수를 사천으로 성달생을 삼척으로 귀양 보냈다. 박습은 옥중에 있다가 벌써 죽었다. 상인이 수레에 올라 크게 부르짖기를
나는 실상 죄가 없는데 때리는 매를 견디지 못하여 죽는다고 하였다. 후에 변계량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물술련의 옥사는 신이 의금부 제조로 있었사온데 허지가 여러 제조에 말하기를 마땅히 박섭에게 압슬형을 쓸 것이라고 하니 여러 제조가 좋다고 하여 이에 압슬형을 쓰니 곧자 배가 있습니다. 상왕께서도 또한 박섭의 죄를 의심하고 계신데 박은이 다시 청하여 이에 목배였습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허지는 오래지 않아 죽었으니 그 보복의 틀리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11월 26일 임신 네 번째 기사 공모 집안이 천인에 속할 수 없다 하여 심인봉 등을 양민이 되게 하다. 선지하기를 심씨가 이미 군무가 되었으니 그 집안이 어찌 천인에 속할 수 있겠느냐 하여 심인봉 등이 이로 말미암아 천인됨을 면하고 양민이 되었다. 선지하기를 시몬의 아내와 4명의 어린 딸을 천인에 속하게 할 때는 임금의 윤허를 얻어 시행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7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7일 개이후 두 번째 기사 군기감 사복시 훈련관의 관리를 병조에서 낙점하여 이조에서 제목 내리게 하다. 선지하기를 군기감 사복시 훈련감의 관리는 병조에서 낙점을 받아 이조에 보내어 제목을 내리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가 지휘 백안불화가 서울에 와 배사하고자 함을 아뢰다. 관찰사가 아뢰기를 지휘 백안불화가 등이 서울로 올라와서 배사하고자 합니다 하거늘 임금이 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마땅히 사람을 보내 계유하되 가지고 온 직서는 모두가 야인의 두목을 가리킨 것이고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으니 지금 국경을 넘어 서로 교통하는 것도 이미 옳지 못한데 하물며 서울로 오는 일이겠느냐고 할 것입니다 하여 임금이 즉시 통사 최운을 보내어 술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인하여 이 뜻으로서 계유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8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상만 때 수강궁에 문안하는 의식 절차 예조에서 상만 때에 수강궁에 문안하는 의식을 아뢰니 다음과 같다. 기일에 앞서 유사가 대차를 수강궁 문 안에 설치하되 지세의 적당한 곳을 따라서 설치하고 소차를 전의 안마당 동쪽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서쪽을 향하게 하고 전하의 좌정하실 자리 둘을 설치하되 하나는 상황의 악좌 동남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하나는 월대 위의 한가운데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며 문무백관에 배례하는 자리를 전 밖의 뜰에 설치하여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하고 풍악을 전의 안뜰의 길 서편으로 남쪽 가까운 곳에 북향하여 자리 잡게 하고 병조에서 호위 의창을 전계의 위아래 설치하여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열을 타고 수강궁에 이르게 되면 통례문이 문무백관에게 보하여 알리고 궁문 밖에 이르면 통례문이 먼저 들어가 대차 앞에 나아가서 좌우로 나누어 서서 전하가 수강궁의 대차에 나아가 여에서 내려 대차에 들어가기를 기다린다. 복례량이 종실 이하 문무백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쓴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소차에 들어가고 발이 내려지면 중궁이 경계를 알린다. 상황이 나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자리에 나아가면 풍악이 그친다. 소차에 발이 걸어지고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월대 위의 차린 자리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쓴다. 판통례는 전하에게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펴기를 청한다. 전하가 몸을 굽히면 풍악이 시작되며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펴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왕의 악좌 동남쪽 자리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였으면 전이가 절하라고 창하고 통찬이 전해받아서 국궁 사배 흥 병신 이렇게 창하면 그 자리에 있던 관원들은 모두 허리를 펴고 풍악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라 창하는 차례대로 4번 절하고 일어나고 허리를 펴고 나면 풍악도 그친다. 판통내가 꿇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이때 상황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내전에 들어가면 풍악이 그친다. 전하가 따라 들어가서 대비께 배웁되 궁중의 의식과 같이 한다. 복내량이 종실 이하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온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8일 갑술 5번째 기사 초 1일과 16일 군사가 수강궁에 조회할 때 관직 차례대로 예를 행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주상대례는 번들는 외에 중위군과 사북시 훈련관의 관리는 모두 관직의 차례대로 서서 예를 행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관이 상황이 그 말을 쫓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8일 갑술 6번째 기사 상황이 유정현 박언을 불러 공비에게 염려 말라고 명령하였음을 말하다. 상황이 영도령 유정현 좌의정 박언 우의정 이원 병조판서 조말생 내조판서 허조 지신사 하연 등을 불러 말하기를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후비가 된 일은 옛날에도 또한 있었으며 하물며 형률에도 연조한다는 명문이 없으므로 내가 이미 공비에게 밥 먹기를 권하였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니 경등은 마땅히 이 뜻을 알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교가 진시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8일 갑술 7번째 기사 진상하는 물선에 대해 행문 이첩할 때에 각전의 차례를 정하다. 왕지에 진상하는 물선에 대하여 행문 이첩할 때 각전의 차례가 도착되어 시행할 때 심히 미안하니 이후로는 인덕궁 다음에 수강궁 그 다음에 대비전 그 다음에 주상전 그 다음에 공비전 그 다음에 성비전으로 하여 일정한 법식으로 삼을 것이다 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9일 을해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대학 연인을 강하다가 당나라 우문사급의 일을 이야기하다. 당나라 태종을 모시고 곁에서 담복하여 칭찬을 하였다는 말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간사하고 아첨하는 신하가 그 임금에게 아양을 부리는 그 형상이 이와 같지만은 그러나 그 신명을 끝까지 보존한 자가 없었다고 하니 정초가 아뢰기를 간책을 대하여 충신과 간신을 분별하는 것은 비록 신과 같은 혼몽한 사람으로서 이를 좋게 알 수 있사오니 반드시 임금이 먼저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장되는 근원이 맑고 깨끗해야만 사람들의 진실과 허위에 관하여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한갓 문자로서 능히 신하의 간사하고 아첨함을 살피는 일은 예로부터 있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8일 을해 2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9일 을해 3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토지의 실지 검사가 맞지 않음을 아뢰니 다시 검사하게 하다. 이종선이 아뢰기를 본도 금년의 실지 검사가 손과 실이 맞지 않아서 백성의 원망이 많습니다 고 하여 임금이 감찰 김종서를 보내어 다시 검사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9일 을해 4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 당상과 대사원 사관 등이 대역을 처단할 것을 할애하다. 만약 성상의 밝은 결단이 아니었으면 대역을 어찌다 처단하였겠습니까? 신등이 기뻐서 할애합니다. 관인 두 임금이 정교하기를 자연의 도리로 된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니 할애하지 말라고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사직이 편안하고 장구할 복입니다 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9일 을해 5번째 기사 상황이 유정현 등을 불러 빈과 잉첩을 더 드릴 뜻을 말하다. 한나라 고조는 영명한 임금이다. 해제에게 제위를 전하였는데 해제의 천성이 인자하고 유약하여 인체를 보고는 병을 얻어 마침내 여시의 난을
빚어내게 하였으니 만약 주발이 아니었다면 한 나라의 국군은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해제가 또 후사가 없었으므로 국군이 매우 위태로웠다. 임금의 계산은 많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내가 지난해 예관의 청으로 인하여 3,400의 빈과 잉첩을 두었으니 그들의 아버지인 권홍, 김구덕, 노기산, 김점 등의 왕실에 향하는 마음이 반드시 다른 신하와는 달랐다. 한편으로는 계사를 많이 두고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게 되며 또 옛날에 한 번 혼인에 9여자를 취한다는 뜻도 맞는다. 지금 주상이 전궁에 세 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하고 유정현이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자손이 번성한 것을 귀하게 여겼으니 빈과 잉첩 2-3명을 드리기를 청합니다 하고 했다. 상황이 말하기를 이 일은 주상이 알 바가 아니니 내가 마땅히 주장할 것이다 하고 인하여 예조에 명하여 가래색의 제조 별자를 선임하여 아뢰게 하였다. 박은 등이 상왕 앞에 모셔 앉았다가 박은이 말을 하는 김에 아뢰기를 궁중이 적막합니다 하고 하니 그 뜻은 대개 중궁을 마땅히 폐할 것을 말합니다. 상왕이 그 뜻을 알고 말하기를 내가 이미 경의 뜻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금부 제조 등이 수강궁에 나아가 중궁을 폐하기를 청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평민의 딸도 시집을 가면 친정 가족에 연좌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심씨는 이미 왕비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배출하겠느냐. 경들의 말이 옳지 못한 것 같다고 하고 이나여 임금에게 말하기를 죄인의 딸인 까닭으로 외인이 반드시 이를 의심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어찌 법관이 마땅히 청할 바이겠는가 하고 하니 조말생 원숙 장윤화 등이 대답하기를 만약 형률로서 논하오면 상교가 옳습니다. 그러나 주상의 처지에서 논한다면 시몬은 곧 왕의 원수이니 어떻게 그 딸로서 중궁에 자리 잡고 있도록 하겠습니까? 언정을 끊어 후세의 법을 남기시기를 청합니다고 하니 상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박은이 또 병조에 나아가 당상관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 그 딸이 마땅히 왕비로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상왕이 이 말을 듣고 이에 유정현, 허조, 허지와 의정부 당상관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경에 형벌은 아들에게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하물며 딸에게 미치겠느냐. 그 전에 민씨의 일도 또한 불충이 되었으나 그 당시에 있었으나 왕비를 폐하고 새로 왕비를 맞아 세우고자 의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 이 지경이 이르렀느냐. 내가 전일에 가래색을 세우라고 명한 것은 빈과 잉첩을 뽑으려고 한 것뿐이다 하니 유정은은 대답하지 않고 박은이 아뢰기를 신등도 동안 금지 오겹이 이와 같이 번성하오니 왕비를 폐하고 새로 세우고 하는 것은 경솔히 의논할 수 없사오니 빈과 잉첩을 갖추게 하고자 함이 심히 마땅합니다 하고 하였다. 허주는 아뢰기를 빈과 잉첩을 갖추고자 함은 신도 역시 마땅히 두 성씨를 맞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황이 매우 기뻐하였다. 이나의 홍가를 금하도록 명하였다. 인체는 한나라 여후가 첫 부인의 손과 발을 잘라 뒷간에 두고 이를 인체라고 불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 2년 11월 29일 을해 6번째 기사 인수부 지휘 행수의 거관을 대전 지유 행수 등의 예에 의거하게 하다. 예조에서 인수부의 지유 행수를 견룡이 관직을 떠나는 것을 대전의 지유 행수 등의 예에 의거하기를 청하여 그 말대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 2년 11월 29일 을해 7번째 기사 중국 사신 위로하는 잔치 외의 연양에는 일과상을 쓰게 하다. 선지하기를 지금부터 중국 조정이 사신을 위로하는 잔치 외에 본조 연양에는 대탁을 쓰지 말고 일과상만 쓸 것이라 하고 하였다. 일과상은 간소하게 차린 음식상이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 2년 11월 29일 을해 8번째 기사 이가 채지지 등 7인은 자기가 원한 곳에 안치하게 하다. 선지하기를 이각과 채지지 등 7인은 죄가 경하니 마땅히 사면을 입을 것이로되 내가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미처 살피지 못하였으니 자원 안치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 2년 11월 29일 을해 9번째 기사 일본 서해로
미작 태수 등이 토사물을 바치다. 일본국 서해로 미작 태수 정존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도스를 주기를 청함으로 예조에 명하여 도스를 만들어 주게 하고 또 주포 10필과 면포 133필을 줬고 구주총관 우무이 장군 관아 농주 태수 판창 평종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저포와 마포를 청함으로 주포 7필과 면포 360필, 저포, 마포 각각 10필을 주었다. 대마주의 좌위 문대랑이 사람을 보내어 즉위를 하리하고 토사물을 바침으로 주포 10필과 면포 100필을 주었고 관수로 구주 도원수가 우무이를 원도진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침으로 저마포 15필, 마포 20필, 주포 10필, 면포 150필을 주었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1월 29일 을해 10번째 기사 임금이 충의위와 더불어 동맹해야 함을 선지하다. 선지하기를 주상이 왕위에 오른 초기에 마땅히 충의위와 더불어 동맹해야 될 것이니 병조와 승정원에서는 예조에 알려 시행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즉 11월 29일 을해 11번째 기사 시문의 도주를 염려하여 평안도 관찰사에게 체포할 대비를 하게 하다. 선지하기를 시문이 이미 대역이 되었으니 혹시 이를 알고 도망해 숨을까 염려된다. 속히 평안도 관찰사에게 미리 체포하기에 대비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1월 1일 병자 첫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국학에 거둥하다. 행대사성 조용히 학생을 거느리고 길 연편에서 영접하였다. 임금이 곤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선생에게 참배하고 편독으로 명륜당에 나아가서 조용에게 명하여 홍범을 강하게 하니 정초 곽존중 권도 김자 등이 논란하고 시신과 정의 범위상의 관은 개상이 에서 임금을 모시고 앉았다가 강을 마침에 학관과 학생을 대접하고 임금이 돌아와서 수강궁으로 나아갔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2월 1일 병자 두번째 기사 일본 종정성에게 사사로 글을 보낸 경상도 관찰사와 자도 마누를 용서하다. 그를 보내어 사로잡혀간 사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상황이 사면을 내렸으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2월 2일 정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2월 2일 정축 두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2월 2일 정축 세번째 기사 대사원 허지가 김한로를 나주로 옮겨 안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김한로가 청주에 있사온데 청주는 서울에 가까운 곳이니 나주로 옮겨 안치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2월 2일 정축 네번째 기사 행대사성 조용히 학생을 거느리고 나와 은혜에 살해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2월 2일 정축 다섯번째 기사 박섭의 인친인 김효손을 진천에 안치하다. 김효손을 진천에 안치했고 효손은 박섭의 인친인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2월 2일 정축 여섯번째 기사 상황이 임금과 수강궁 연침에 나아가 유정연 등과 가례를 의논하다. 유정연, 박은, 이원, 조말생, 허조, 허지, 하연을 불러 가례의 일을 의논하여 인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영인으로 하여금 피리를 지게문 밖에서 불게 하였다. 허지가 술이 취하여 아뢰기를 가까이 와서 불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상황이 웃으면서 이를 허락하였다. 허지가 박만과 임순례에게 죄 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2월 3일 무인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2월 3일 무인 두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는 10일 3일 무인 세번째 기사 관직 제수를 상호군 대우군 호군은 상황 사직 이하는 임금께 아뢰게 하다. 상황이 병조에 일러 말하기를 관직을 제수할 때 상호군 대우군 호군은 나에게 아뢰고 사직 이하의 관원은 주상에게 아뢰어 임명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는 10일 4일 기묘 첫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는 10일 4일 기묘 두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시몬의 아내와 딸들을 천인으로 삼고 가산을 적물하기를 청하다. 상황이 여러 형들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의금부에서 다시 청하기를 여러 형들의 천인됨을 면한 것은 신등은 오히려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오니 아내와 딸들은 천인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여 상황이 그 말대로 족구 명하기를 비록 천인에 속하게 되더라도 역사는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신몬의 가산을 적물하기를 청하므로 상황이 박은에게 묻기를 왕비의 집을 적물하는 것이 의리상 되겠느냐고 하니 박은이 대답하기를 죄가 있는 신하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사오니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특별히 언전을 내려 그 가산을 적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다시 청하므로 이에 그 청함에 쫓기로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는 10일 4일 기묘 세번째 기사 삼척으로 귀양간 성달생을 원하는 곳에 안치하도록 하다. 성달생, 이각, 최지지 등이 죄가 같사온데 이각 등은 모두 임금의 은혜를 입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안치되었고 성달생만은 삼척에 귀양가 있으니 어찌하오리까고 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내가 잘 살피지 못하여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즉시 의금부에 명하여 자원 안치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는 10일 4일 기묘 네번째 기사 시몬이 청간 사람인 의주목사 임균현을 파직시키다. 총재 원미생이 상황에게 아뢰기를 의주목사 임균현이 시몬이 청간 사람이오며 또 시몬의 집종이 일찍이 시몬을 맞이하려고 의주로 갔사오니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체포해야 할 것이며 또 임균현의 관직을 갈고서 병고를 일으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여 즉시 지인 강권선을 보내어 이욱에게 전지하기를 임균현의 관직을 이미 파면하였으니 속히 역말로서 보낼 것이며 또 시몬의 종을 단단히 가두어 누설되지 않도록 하라 하고 또 강권선으로 하여금 선지로서 평안도 관절사에게 일러 요긴한 길목을 지켜 다른 사람이 시몬에게 소식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전부윤 우균으로 판의주 목사를 삼고 모의와 간과 신을 주었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는 12월 4일 기묘 네번째 기사 다섯번째 기사 최윤덕이 농사망친 온수부근 주군의 수령을 채임시키지 말기를 청하다. 도총재 최윤덕이 상황에게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온수등지의 인민이 농사를 그르침이 심하온데 그 부근 주군의 수령들은 비록 임기가 이미 찼더라도 채임시키지 말아서 그들을 영접하고 보내는 패단을 들게 하소서 하여 상황이 말하였다. 그렇다. 경이 주상에게 아뢰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는 12월 4일 기묘 여섯번째 기사 액정서의 각 품을 궁부관을 분간하여 관 안에 기록하게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액정서의 각 품을 관 안 속에 모궁, 모부, 모관이라고 분간하여 기록하기를 청합니다고 하니 그 말을 따랐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는 12월 5일 경진 첫번째 기사 상황의 밀지를 칭탁했다 하여 하연을 사제로 돌아가게 하다. 상황이 하연을 불러 임금에게 빈과 잉첩을 맞아들일 것을 권유하게 하였더니 하연이 중궁에게 혐의가 있을까 생각하여 상황의 밀지를 받았다고 일컬고 직접 비었고 아뢰기를 청하니 임금이 상황의 밀지가 아닌데 밀지라고 일컬었다 하여 사제로 돌아가도록 명하고 원숙으로 그 직무를 대신 관장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는 12월 5일 경진 두번째 기사 이조에서 천지 사시의 관직의 차스를 바로잡기를 청하다.
주나라 이후 천지 사실 관직이 그 칭호는 비록 같지 않음이더라도 그 차선은 일찍이 변하여 바꾼 일이 없사온데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있어 전조의 옛 제도를 그대로 받아 하관이 지관과 중간의 위에 있으니 온당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옛날의 제도에 의하여 첫째의 천간은 이조로 하고 둘째의 지관은 호조로 하고 셋째의 충간은 예조로 하고 넷째의 하관은 병조로 하고 다섯째의 추관은 형조로 하고 여섯 번째의 동관은 공조로 하여 일정한 제도를 삼을 것으로 청합니다. 하니 말 그대로 좇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시문을 맞이하도록 종을 보낸 아내와 혐의를 받은 처제를 모두 석방케 하다. 시문의 처제 판통내무사 안수산이 종을 보내어 시문을 길에서 맞이한 이후로 의금부에 가두었더니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종을 보낸 사람은 곧 시문의 아내이고 수사는 아니오니 이를 신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황이 명하여 모두 다 석방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역관 전이와 군사 10명을 보내어 연산참에서 시몬을 잡아오게 하다. 시몬을 기다려 칼을 씌우고 수갑을 채워 잡아오되 연산참을 지나가지 말고 시몬이 만약 사신과 함께 오거든 어머니의 병을 핑계하고 불러내어서 잡아오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5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상황이 중국에 사언하는 데 쓰고자 양마 23세피를 준비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5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도목정일로 편전에 나아가 전주를 점검하고 공정할 것을 당부하다. 선조의 간언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왕위에 오른 후의 큰 정사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논박함이 있게 되지 않도록 잘 하라고 하였다. 나라의 제도에 해마다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중앙과 지방관리의 공로와 과실을 평론하여 유능한 사람을 승진시키고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는 행사를 도목정이라 이르고 무시로 제수하는 것을 전동전이라고 한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수강공에 무난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전도 총재 정진이 죽었다. 정진은 영일리한 사람이니 대제학 정홍의 아들이다.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평양백 조준의 사이로서 나이 18세에 대언에 임명되고 20세의 중주에 임명되니 한때 소년으로 기희된 사람으로서 그 위에 오른 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품이 온화하고 근신하며 공평하고 청렴하며 아부의를 요성스럽게 섬기고 사람들과 선의로서 사귀어 세력과의 기습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를 지내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들 그를 사모하였다. 죽음의 나이 41세인데 그때 물론이 모두 그를 애석하게 여겼다. 3일 동안 정사를 정지하고 정원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시호법에 몸을 공손히 가지고 말이 적음을 정이라 하고 의를 행하여 백성을 기쁘게 함을 원이라 한다. 아들은 정효순, 정효완, 정효강, 정효전 다섯이 있었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군사 거느리고 연산에 이른 전이가 파수보는 관원에게 제지당하다. 엄생이 아뢰기를 전이가 군사를 거느리고 연산에 이른즉 파수보는 관원이 반드시 잡아서 머물러 두고 도사에게 보고한다고 합니다. 고 하니 상황이 박은 이원 조말생에게 의논하게 하니 박은 등도 또한 아뢰기를 마땅히 전이로 하여금 이웃과 더불어 뒤쫓아가서 팔참까지 갔다가는 돌아서 와야 할 것이요 연산까지 가서는 아니됩니다 하고 하였다. 전이가 광탄로에 이르러 시몬의 종을 만나서 곧 돌아왔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시몬과 친밀했던 인근내 김을현 신이 장합 등을 파면시키다. 그들이 일찍이 시몬에게 친밀히 부쫓아졌던 까닭이다. 또 신이의 아우 형제자랑 신회 사복직장 신헌을 파면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6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일본 대마도 종정승이 박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하연을 파면하고 유정현 권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원숙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유정현으로 영의정부사를 삼고 권진으로 좌군도 총재를 삼고 조읍으로 우군도 총재를 삼고 이지강으로 이조 참판을 김자지로 호조 참판을 박성량으로 중군 동지 총재를 우홍강으로 경창부 윤을 장윤하로 병조 참의를 이욱으로 겸 지병조사를 신경원으로 사원부 장령을 이안경으로 사원부 지평을 최유종으로 사관원 좌정원을 윤곤으로 평안도 도관제사를 윤자당으로 평안도 병마도제사를 조비영으로 함길도 병마도제사를 삼았다. 시몬, 이관, 박섭, 강상인의 척속과 시몬이 전일에 청가한 사람은 모두 파면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햇물이가 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박관이 김한누를 나주에 안치하도록 아뢰다. 박연에게 임금의 뜻을 전하다. 사원부집이 박관이 아뢰기를 김한누는 의 죄는 불충에 관계되니 그 음이 장사를 지낸 후에 마땅히 나주에 안치하여야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원숙을 불러 의논하기를 한너의 죄는 대체에 관계되지는 않으며 청주는 그 농사에 가까운 곳이므로 요령하여 옮겨서 그의 생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일에 하연에게 명하여 사제에 돌아가도록 하였으나 만약 내 뜻을 설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참수를 믿고 그리하였다고 할 것이다. 상왕께서 하연을 불러 가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나에게 권유하게 하셨더니 하연이 와서 나에게 밀지를 받아 대면하여 아뢰기를 청하므로 내가 생각하기를 상왕께 없어 무슨 이로 나에게 면유하시지 않으시며 내가 무슨 이로 또 명계하지 않고 따로 밀지가 있을 수 있으랴. 그 말이 바르지 않은 듯하고 어느 날 일체라는 말에 맞지 않을 뿐더러 상왕께서도 온당치 않게 여기실 것이며 나도 또한 온당하지 않게 생각하여 사제로 돌아가라고 명한 것이요 다른 뜻이 있은 것은 아니다. 경히 이 뜻으로서 박관과 하연에게 다 이르라 하였다. 하연이 이 말씀을 듣고 아뢰기를 상왕께서 비밀히 신에게 명하셨으며 또 신이 중궁에게 혐의가 될까 생각하여 전할 없어 편전을 납시어 들으시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의 생각이 천단하여 항상 두려움을 풀고 그 허물을 면하기를 생각하옵니다마는 그늘의 집에 있어서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하여 황공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가 이제 상교를 듣자오니 근심과 두려움이 적이 풀리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다리 목성을 범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상왕이 하연을 불러 그의 마음을 알았음을 말하고 음식을 도내주다. 내가 조상으로 인하여 너가 중궁에게 혐의스럽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너의 원정을 알겠다 하면서 병조로 하여금 음식을 보내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0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0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염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 파는 사람이 백성을 소란시키지 않도록 하다. 박은이 아뢰기를 염초를 만들기 위하여 흙을 취하는 자가 평민을 침뇨하니 이를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부득이하다면 다만 원관에서만 취하고 백성을 소란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0일 을류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적인년 12월 10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0일 을리오 다섯 번째 기사 민무구 형제의 아들 딸들을 서울 밖에서 살게 하다. 편한 대로 살게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0일 을리오 여섯 번째 기사 박섭의 집을 몰수하고 장흥구로 삼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0일 박병술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임금과 함께 공신으로 사신가는 윤공과 윤자당을 전송하다. 수강궁에 무난하였다.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연침에 나아가서 평안도 관찰사 윤공과 도저제사 윤자당을 전송하였다. 윤공과 윤자당은 모두 공신인 까닭으로 친히 전송하니 공신으로서 사신으로 가는 사람을 친히 전송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효령대군 이보,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 한평군 조연, 참찬 변계랑 예조판서 허조, 병조판서 조말생, 참판 이명덕 대사원 허지, 제신사 원숙 등이 연회에 배석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예조에서도 또한 전송하는 연회를 베푸는가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지금 공사가 연음을 금한 까닭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고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공신도감연은 공연이라 하여도 가하지만은 예조의 전하는 대언이 명을 받아 위로하는 잔치니 어찌 공연이라 이르겠는가. 임금이 윤허를 받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금 듣건대 도외의 배 300여 척이 상국에 침구하고자 한다 하니 우리와 헌단을 맺는 일이 없겠는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상왕이 윤공과 윤자당에게 활과 화살을 내려주고 임금이 전립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허지가 하연의 죄를 청하고 기만로를 나주에 안치하는 등에 대해 아뢰기를 하연이 근신의 장으로서 오로지 왕명의 출납을 맡아 싸운데 속으로 간사한 마음 풀고 미지라고 거짓 일거라도 임금을 일간하여 싸우니 법대로 논지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연은 작은 과실이니 책망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허지가 또 아뢰기를 기만노는 죄가 대역에 관계되니 청주에 안치하는 것이 실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내의 공론이 이와 같으니 나주에 안치하라고 하였다. 허지가 또 상왕에게 아뢰기를 정용수는 불충함이 큰 자이오니 그 아들 정관을 중의위를 참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주상에게 아뢰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주의지은 조윤을 그 아버지가 공신님으로 용서하다. 이보다 먼저 한산부원군 조용무의 아들 전고사 조윤이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기생과 엄난하였으므로 헌부에서 이를 탄핵하였더니 상왕이 말하기를 공신의 자손을 용서하는 것은 그 조와 부를 높이기 때문이거늘 윤은 상중에 있어 방자히 엄난하여 스스로 그 아버지의 은혜를 끊었으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며 유사에 명하여 형률에 의하여 죄를 처단하게 하였다. 이때에 와서 윤이 충의위를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였으므로 등문고를 치고 호소하기를 신이 실상 기생과 엄난한 일이 없사온데 잘못되어 그 죄를 입었나이다 하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이 만약 범한 바가 없다면 그 당시 어찌 변명하지 않고 이제 와서야 등문고를 치는가. 형조의 내로 죄를 다스리게 하라고 하였다. 임금이 수강궁에 문하는 상황이 말하기를 윤이 비록 죄가 있으나 영무의 공의론 그 자손에까지 용서가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임금이 원숙에게 명하여 윤을 불러 꾸짖기를 너가 법을 어기고 등문고를 쳤으니 마땅히 법에 처할 것이나 너희 아버지를 존중하여 너를 용서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대사한 허지가 정용수와 신효창의 주회를 청하다. 만약 명령을 받아 호종한 것으로서 고시를 삼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궁을 떠나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예전에 이르러 군사가 무너짐에 따라서 도망해 왔으니 그가 중립하여 병고를 관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생왕께 아뢰겠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초기년 12월 13일 모자 세 번째 기사. 과거 제도에 대하여 변계랑 허조 등과 의논하다. 임금이 묻기를 과거 원점의 법은 무엇 때문에 설치하였느냐 하니 변계랑과 허조 등이 대답하기를 생원이 학교에 넘요 두 끼를 먹은 자는 원점이 되는데 생원이 거제하기를 절개하지 않는 까닭으로 이 법을 만들어 만 300점이 되어야만 과거를 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고 변계랑이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과거를 2번이나 관장하였사온데 강경의 법은 실상 옳지 못합니다. 지금의 유자들을 구독하는데 구속을 받아 한갓 읽어 외우는 것으로만 업을 삼는 까닭으로 그 기질이 고체되고 사부에 능하지 못하며 더구나 사관이 과거 보는 선비를 면대하게 하니 어찌 사심이 없겠습니까? 고려 때의 복미의 법을 만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권근이 항상 이 폐단을 걱정하여 글을 올려 폐지하기를 청하니 상왕이 이 청을 쫓으셨더니 정년에 한두 사람의 문신의 계책을 써서 다시 이 법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활 쏘는 것은 장난의 일로서 사람들이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안의 자제들은 문과는 따라갈 수 없다고 하여 모두 무고에 쏠리게 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맹사성이 아뢰기를 옛날에 진사과가 있었는데 그 합격하는 자는 의전에서 이름을 불러 특별히 총회하였으므로 사람마다 모두 이를 즐거이 하였습니다. 지금은 진사과는 폐지하고 다만 생원씨만 있으며 그 정원도 100명 뿐이오니 마땅히 그 정원을 늘려서 학문의 뜻을 둔 선비를 권장하여야 합니다 하고 변계랑은 말하기를 정도전이 처음으로 진사과를 폐지하고 생원씨에 합하니 이색이 이를 심히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하고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초장의 오경의 뜻을 시험하는 것이었단가 하니 변계랑이 아뢰기를 초장의 본디에 오경의 의의를 묻는 것이 있었는데 혹은 오경을 다 듣기도 하고 혹은 삼경만 듣기도 하며 혹은 경서 하나만 들어 묻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초장의 법을 따로 만들어 강경에 대신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허지가 아뢰기를 의리에 해가 있으면 고쳐 만드는 것도 옳겠지만은 의리에 해가 없으면 육전에 기록되어 있는 태조의 성 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맡아 주장하는 사람이 40만 얻으면 선비를 뽑는데 어찌 부정한 일이 있겠습니까?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원의 말이 매우 마땅하다고 하였다. 변계랑이 아뢰기를 법은 때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도 있으니 어찌 고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거는 묻거다. 대사원은 허지를 말한다. 세종실록 2권 세종초기년 10일 13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수관궁에 무난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초기년 10일 13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박습의 아들 박의손이 도망에 숨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박습의 아들 박의손이 좌찬역에 이르러 도망에 숨어 싸우니 공문을 보내 잡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상왕이 말하기를 의손의 아비의 죄가 중함으로써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도망해 숨었으니 이를 버려두고 찾지 않더라도 저절로 귀양 갈 곳에 이를 것이니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초기년 10일 13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예조의 명하여 평안도 관제사 윤공과 도절제사 윤자당을 전송케 하다. 지신사 원숙과 자부대원 윤회에게 명하여 여주를 내려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초기년 12월 1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초기년 12월 1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수관궁에 무난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초기년 12월 1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대사원 허지 등이 또 하연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연이 가래의 일에 망령되이 밀지라고 일컬었으니 부자 사이 아침 저녁으로 서로 보는데 어찌 때문에 대하여 명령하시지 않으시고 신하로 하여금 밀지를 전하시겠느냐.
더구나 밀지라고 일컫는 것은 정도가 아니니 하여는 진실로 실언하였다. 그러나 이미 관직을 파면하였으니 다시 논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허지가 아뢰기를 가래에 이른 상왕께서 만세의 계책으로 정부와 육조에게 의논하여 옛제도를 참작하여 정하시었는데 하인이 내신의 우두머리로서 이를 돌아보지 않고 이에 밀지라 일컬었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2월 14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상부에서 올린 박만 정룡수 등의 반역 불충한 죄를 다스리는 상소. 신들이 모두 변변치 못한 제주로서 왕외람이 사헌부의 직책에 있으면서 일찍이 조금도 나라 정책을 위하여 드린 말씀이 없었으니 처음 정치의 다스림을 원하는 뜻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원하는 바는 반역 불충의 신하로 하여금 성조의 구차히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박만, 임순례, 박문숭, 최식, 허형헌 모두 상왕께서 부신을 나누어 준 명령을 받았는데 도리어 이모년의 병고를 다행히 여겨 문득 기회를 타서 난리를 선동하여 뒷날의 공을 도모하고자 하였사오니 반역의 종적은 나라 사람이 아는 바입니다. 정룡수 신효창은 겉으로는 충의인 채 멀리서 사변을 아뢰고 속으로는 간험한 마음을 품고 사변을 보아 공을 도모하였사오니 만약 그 처심과 행사를 헤아려 본다면 박만과 무엇이 가리겠습니까? 염치용은 전조 난적의 후손으로서 다행히 상황이 2번 살려주신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재상의 반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그 마음과 힘을 다하여 만분의 1이라도 보답을 도모하여야 될 것이온데 창생적자가 속공되는 즈음에 문득 못된 생각을 움직여 임금의 마음을 억측하여 감히 속임으로써 임금을 향하여 말씀을 하였사오니 죄가 마땅히 주륙 대해야 될 것이오며 이직은 우의정으로 묘당에 있으면서 평일에 좋아하는 정으로서 드디어 염치용을 제주자나 의논을 저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직은 우자년에 대사원이 되었을 때 민무고 민묘줄의 불충한 죄를 일찍이 한 번도 청한 일이 없었으며 그 속에 품은 마음이 충성인지 간사인지 환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문중과 권약들도 또한 말을 꾸며 상황을 비방하였으니 죄가 염치용과 같습니다. 김한노는 마음이 음흉하여 임금을 속인 일이 이미 나타났으니 죄가 대역에 관계됩니다. 이 숙번이 참람한 마음과 패역의 기색이 말과 행동에 나타난 것은 장안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황희는 다만 물음에 대답할 점에만 정직하지 못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종수를 보기를 난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경한죄로 논하여 아뢰었으니 그 참람한 마음은 이 숙번과 같지 않음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시고 밝게 살피셔서 공의로서 결단하여 반역 불충한 사람들을 밝게 법에 처하시면 종사에 매우 다행할까 하나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2월 14일 개축 5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올린 박만, 정룡수 등을 법에 처하라는 상소. 군부의 원수는 한 나라를 같이 이고 살 수 없으니 이것은 실로 고금의 대의가 되는 것입니다. 언부자는 실로 난역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박만, 임술래 등은 몸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사이 강헌의 난을 도와서 이루게 하였으며 정룡수 신효청은 사이들의 남노를 다 알고 있으면서 뒷날의 공을 도모하였으며 이숙번 이직 황희는 상황의 큰 애를 잊고 이에 두 마음을 품어 그 형적이 이미 나타났으며 염치용 박문중 등은 이에 그런 말을 만들어 군부에 없는 과실을 속여 널리 퍼뜨렸으니 이것은 군부의 원수이므로 전하에 이르신 바 이 세상에 같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유사에 명하여 위에 말씀한 사람을 법에 처하여 이를 밝히시면 종사에 매우 다행할까 하나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14일 개축 6번째 기사 호조판서 최희 등이 올린 이방간 부자와 박만 등을 법에 처하라는 상소. 요사이 신들이 이방간 이명종, 박만, 임술래, 심효창, 정룡수, 박문숭, 염치용, 박문중, 이숙번, 황희, 이적에게 죄주기를 청하되
일체로 정부와 대간의 아랫바에 따라서 법에 처하기를 청하여 싸우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싸우니 신들은 실망하였나이다. 그라운데 이달 13일에 삼가 전지를 받자 온즉 이방간의 부자에게 노비를 주어 용사를 지어 살게 하는 것과 월봉을 주어 그 여성을 살게 하는 것이 어느 것이 편리하겠느냐고 하시고 신들로 하여금 잘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셨는데 신들이 생각하기를 이방간의 부자는 군부의 원수이니 신자로서는 한 하늘 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바입니다. 방만 임순례의 불충한 죄는 왕법으로서 감히 용서할 수 없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왕이 오르신 처음에 마땅히 먼저 그 악을 벌하여 하늘의 토벌을 밝게 보이셨어야 옳을 것인데 도리어 잊어버리는 처지에 두어 그 생을 보존하게 하셨으니 이는 도무지 종사를 위한 만세의 계책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일절 전일의 아뢰온 바에 따라서 위에 열거한 사람들의 죄를 모두 법에 처하여 만세의 강상을 바로잡아 후세의 환란을 막도록 하시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유년 10일 14일 기축 7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올린 이방간 부자의 원수를 갚고 방만 등을 처벌하라는 상소. 이방간 부자는 전하께서 반드시 갚으셔야 할 원수입니다. 전일의 소에 갖추어 거듭 청하여 싸운데 상왕 전하께서 정부 6조 대간의 장관을 불러 거듭거듭 효유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실 뜻을 보이셨으니 신들이 어찌 감히 후독하신 뜻을 받들지 않겠습니까마는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이치로도 미진한 점이 있고 대의로도 미안한 일이 없기로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옛날에 상이 날마다 순을 죽이려고 이를 삼았으나 순이 천자가 되어 상을 유비에 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의 사람됨이 어리석고 그 계책은 자기 몸을 부기롭게 하는 데 불과할 뿐이며 그 도중에 당을 지은 일도 없었습니다. 이방간 부자는 강교하고 강하며 교활하니 어리석다고 할 수는 없사옵고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향하였으니 그 마음이 귀하다 부귀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오며 갑병과 기병이 대를 이루었으니 당이 없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이방간의 부자는 죄악이 이미 상과 같지 않으니 상황전하께서 순으로 차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으니 주공이 이 사람입니다. 이방간이 한 짓인 죄악이 관숙 채숙보다도 더하였으니 주공의 한 일보다도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이 대의로서 날마다 상왕께 청하여 기어코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될 것이오며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방만 임순례 최식 박문숭 허용 정용수 신효창 조수나 등은 감히 난을 일으켰으며 염충은 군부를 비방하고 이직은 악인과 한당이 되어 임금을 받아냈으니 이숙부는 불충하고 무례하였으며 김한나와 항인은 불충하고 정직하지 않았으며 박문중과 권예학은 임금의 덕을 거짓으로 꾸며 헐어 말하였으니 죄를 모두 용서할 수가 없사온데 다들 목숨을 보존하고 혹은 장록을 첨가하기도 하고 혹은 제명에 잘 죽기도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새로 대업을 개성하여 싸우니 마땅히 상벌을 밝혀서 첫 정사를 새롭게 하옵소서. 신들이 듣건대 수는 요의 선의를 받아 먼저 사흉을 토벌하니 천하고금에 잘하였다고 칭찬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순의 거룩함을 본받아 하늘의 토벌을 밝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령수 신우장의 죄는 내가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대사원이 말한 도망에 숨고 호정하지 않았단 말을 듣고 이제서야 그들이 시상이 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고 명하여 방만 임술래는 관노에 붙이게 하고 박문승 허형은 자원 안치하게 하고 정용수는 공신의 적에서 삭제하고 이방간 부자와 염치용 이직무 박문중 권약 김한로 이숙번 황희 신유장 조수나는 일이 이미 시행된 것으로서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유년 12월 14일 기축 8번째 기사 상왕이 수강궁의 조화를 3대 조회 때만 행하게 하다. 상망에는 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유년 11월 14일 기축 9번째 기사 중국에 지는 할 금이 모자라 권서 국사의 보를 녹여 쓰게 하다. 공조에 내려보내서 녹여서 쓰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유년 11월 14일 기축 10번째 기사 무지개
우직의 배 23척이 경원 굴포에 정박하여 양식을 요구하다. 함길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우직의 배 32척이 와서 경원과 굴포에 정박하여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함으로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2월 15일 경인 첫번째 기사 군정을 점검하였며 시몬의 반인을 마음대로 보냈던 의주 목사 임기년을 가두다. 시몬의 반인 고수생들 3인을 자기 마음대로 내보냈으니 이때 일이 발각되어 선지로 임기년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2월 15일 경인 두번째 기사 상황이 임금과 함께 노상왕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다. 술이 취함에 두 분 상황이 서로 붙잡고 일어나 숨을 주었다. 상황이 이명덕을 불러 술을 올리게 하고 아뢰기를 이 사람은 곧 나의 지신사입니다. 그 아버지 이업이 안찰이 되어 전라도에 갔는데 태조께서 나를 명하여 전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품이 순진하고 후하여 경사를 쌓은 까닭으로 자손의 흥성함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노상왕이 말하기를 순평군의 처제가 공안부의 행수가 되고자 한다 하거늘 상황이 원숙과 이명덕에게 이르기를 내가 취하였으니 혹시 잊을까 염려된다. 너희들이 잊지 말고 잘 거행하라 하였다. 밤이 이경이 되매 하직하고 나오다가 문 앞에 다시의 술잔을 서로 주고받았다. 상황이 임금과 더불어 꿇어 앉아 술을 올리니 노상왕이 서서 받았다. 임금이 채단, 채경, 각 이필과 면포 50필, 배 100필을 노상왕이 궁인에게 내려주니 노상왕이 말하기를 오늘 나를 후히 위로하고 또 궁인에게 물품을 주어 내가 깊이 감사한다 하니 상왕이 아뢰기를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곧 주상이 한 일입니다 했다.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수강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0일 16일 10묘 첫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0일 16일 10묘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배홈정 이양간 권치 등의 조회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배홍점 이양간 권치 등은 다 상황이 불신을 나눠준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모년의 변을 당하여 도리어 박문승 최식, 허영 등들과 서로 홍어의 난리를 선동하여 싸우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밝히 법에 처하여 신자의 의리를 밝히소서 하니 임금이 배홍점, 이양간, 권치 등을 자원 안치하게 하고 영구히 소용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시록 2년 11일 16일 16일 세번째 기사 중을 죽인 나주 산호 자라를 자명에 처하다. 중민효를 죽인 이후로 자명에 처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 2년 11일 17일 임진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 2년 11일 17일 임진 두번째 기사 허조가 향하게 교도를 임명하여 월봉을 줄 것을 아뢰다. 향하게 교수관이 없는 곳에는 이미 관찰서로 하여금 학장을 정하여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장은 이미 관인이 아니고 또한 봉급이 없으니 양식을 싸가지고 부임하게 되오며 수자리에 사는 일처럼 끓여하니 이로 인하여 교훈하는 데 게으르게 되오며 또 배우는 사람들이 그들과 법과 같이 대하고 제자를 되기를 부끄러워하며 학문하는 데 게을리하니 실로 불편합니다. 우리 국가의 주군이 대개 300여 개나 되는데 문과 출신자로만 나누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원컨대 생원 진사 중에 사표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교도로 임명하고 월봉을 주어서 교훈의 길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500호 이상의 군현에는 교도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장차 상왕께 아뢰겠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 2년 12월 17일 임진 세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 2년 12월 17일 임진 네번째 기사 경영관을 합하여 한 번으로 하고 강한 후에는 경영청에서 토론하게 하다. 경연에 나아가 동지경연 탁신이 아뢰기를 근래 경영관이 번을 나누어 나와서 강하는데 모두 다른 사무를 맡은 관계로 많은 글의 깊은 뜻을 강론할 여가가 없어서 나아가서 강할 점에 상세히 하지 못하게 되오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합하여 한 번으로 하여
나와서 강한 외는 경쟁성에서 물러가서 종일토로 토론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줬고 또 점심밥을 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 2년 12월 17일 임진 5번째 기사 허지가 박문숭 등의 가산을 몰수하기를 청하다. 임금이 상왕께 아뢰도록 명하였다.